예, 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1시가 다 돼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로 거의 넘어가네요. 오늘도 지금 둘째 딸 헬렌이 좀 막 눌러줬고, 지금 이제 둘째 딸하고 같이 자전거를 조금 타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타다가 막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타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약간 상쾌하고, 또 밤이라 사람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차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오래 자전거 타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손흥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리버풀하고 그 토트넘하고 경기를 했는데 아쉽게 2대1로 졌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 넣어서 득점 공동 선두 EPL 올라갔고, 그 유럽의 3대 축구 리그 하면 EPL하고 이제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라리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스페인의 라리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원래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원래 이제 양강 체제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 팀 더 이제 좀 강팀으로 그 시메오네 감독이 있는, 갑자기 그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나 봐요. 기억이 자꾸 안 나는 거 보니까. 그, 어,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 거냐면, 제가 이제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그랬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 축구가 큰 목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역사뿐만 아니고 유럽의 여러 나라 역사들을 좀 아시면 좋은데, 오늘은 스페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바르셀로나하고 그 다음에 그 레알 마드리드하고 왜 그렇게 이제 서로 앙숙이고, 역사적으로 또 두 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숙제 아닌 숙제를 조금 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서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얽힌 역사적인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서로 앙숙이 됐고, 그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어떤 관계고,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지방 카탈루니아 지방인가요? 하여튼 그 지방 어떤 역사가 있었고 스페인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쪽이 바르셀로나 있고 그 지역이 스페인에서 굉장히 또 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근데 스페인에서 또 막 독립하려는 운동도 좀 있었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하실수록 어떤 영어에 대한 폭과 깊이가 좀 넓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르긴 한데 벌써 딸기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먹방까지 같이 합니다. 맛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신문에서 아미스타드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요게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전에 영화로도 요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영화를 제가 다는 안 보고 조금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조금 제가 요 신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12월 2일은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입니다. 노예제 폐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1985년 유엔이 기념일을 제정했어요. 1794년 미국 정부는 노예 매매를 금지시켰고, 1808년에 노예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예 거래는 큰 돈벌이가 되는 장사였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성행했습니다. 1839년 스페인 상인 루이스와 몬테즈는 불법 노예 거래를 목적으로 큐바에서 원주민을 사서 아미스타드라는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미스타드가 결국 배 이름인 거죠. 이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가 벗겨진 채 쇠사슬로 묶여 짐짝 취급을 받았어요. 참다 못한 원주민들은 리더인 싱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배를 빼앗는 데 성공해요. 하지만 항해에 익숙하지 않은 원주민들은 루이스와 몬테즈에게 항해를 맡겼는데, 그들은 몰래 배를 미국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원주민들은 해안 경비대에 모두 체포됐어요. 루이스와 몬테즈는 배와 화물 원주민들이 모두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했고, 스페인 정부도 공식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벤 위런 미국 대통령은 골치 아픈 외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송환을 지시했어요. 송환된다면 반란 주동자들은 모두 처형당하고 나머지 노예들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어,
리비트 목사는 신문 기사를 써서 성금을 모아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유명 변호사였던 로저 볼드윈은 자신의 일을 모두 접고 이 사건에 헌신했습니다. 예일대 언어학과 교수였던 깁스는 항구와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 원주민들을 위한 통역자를 찾았대요. 비단 사업가였던 루이스 테퍼는 전 재산을 걸고 이들을 도왔죠.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단히 불리했던 재판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원주민 언어인 맨데어 통역자를 구하고 원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이들이 노예매매 금지법 이후에 납치된 불법적인 노예거래의 희생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스페인과 충돌도 부담스러웠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아직 노예제도가 남아있던 남부주들과 북부주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우려가 있었죠. 미국 정부는 여전히 송환을 고집하며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상고했어요. 당시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7명이 남부 출신 노예 소유주였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이번엔 존 퀸시 애덤스가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는 6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애덤스는 노예도 인간이고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역사에 남는 변론을 했습니다. 1841년 3월 9일 연방대법원은 원고 주장을 기각하고 원주민들 모두 자유인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요. 1865년 벌어진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문장을 영어로 한번 옮겨 볼 건데, 일단 좀 기억하실 건 아미스타드 사건은 1839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건 1865년.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 있는데, 일단 대통령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조사를 해보면 항상 링컨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로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링컨이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국부인 조지 워싱턴이 올라가고요. 보통 이제 1위, 2위는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국부를 제치고 링컨 대통령이 항상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2위가 된다는 건 그만큼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큰 거고, 링컨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거죠. 근데 다만 링컨 전기나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만 링컨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간의 바탕을 두고 뭐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막 이랬던 인물은 아니고, 굉장히 노예한 정치인이었었고, 하여튼 그 노예제도 폐지가 여러 가지 가 있었다는 거,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책이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일단 오늘 여기서 몇 문장을 영어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이 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아미스타드라는 배에 태웠을 때 이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가 벗겨진 채 쇠사슬을 묶여 짐짝 취급을 받았어요. 요걸 한번 옮겨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원주민들 그냥 they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they were 발가 벗겨졌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옷 벗는 걸 우리가 스트리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발가 벗겨졌다는 수동태로 해서,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they were stripped. 그럼 그들은 발가 벗겨진 거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였다. 그러면 우리가 체인에 묶이다 이런다고 하잖아요. and chained. 그러면 이게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to prevent, 반대하기 위해서, escape. 그러니까 어떤 탈출을 막기 위해서 체인으로 묶어지고 발가 벗겨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해보면, 한국말로 하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they were stripped and chained to prevent escap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문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수동태 be 플러스 pp 형태에 들어가서 were stripped, were chained가 되는 거고, to prevent escape, 이거는 to 부정사잖아요. to prevent, 무엇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정사 한번 설명했었잖아요. 그 정해지지 않은 형태라 to 부정사하고, 동사에다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해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탈출을 막기 위해서 체인을 묶어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겠죠. to 부정사에. 그리고 참다 못한 원주민들은 리더인 신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 배를 빼앗는데 성공해요. 요거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들, 그러면
네이티브 피플인데 여기서 원어가 잉글리시 네이티브지만 여기서는 그냥 원주민들은 예를 들면 네이티브 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켜 배를 빼앗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다. 그때 revolt, 아까 L하고 R하고 그 발음 편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 복식 호흡으로 배로부터 소리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lady, revolt 이게 아니고 lady, revolt 그랬죠. Native people revolt around 그러니까 revolt around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고, 근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냐면 the leader sinke를 중심으로 해서 and take their ships, 그러니까 그들의 배를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native people revolt around the leader sinke and take their ships 해서 배를 빼앗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한 원주민들은 해양경비대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걸 어디다 써놨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서 그 미국에 도착한 원주민들은 그러면 all the natives 이게 원주민들이죠. all the natives 어떤 네이티브냐면 who arrived in America. 여기서 요게 이제 우리가 또 관계 대명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ll the natives를 수식하는 거죠. 근데 who 해서 요게 이제 주격 가명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who arrived in America.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도착했던 그 모든 네이티브들은 were arrested. 이것도 수동태죠. 그러니까 be 플러스 pp죠. 그러니까 이 모든 네이티브들이 arrest, 체포를 당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체포한 게 아니고 체포를 당했는데 누구에 대해서 체포를 당했냐면 by the coast guard. 그러니까 여기서 해안 경비대니까 the coast guard인데 여기서 자, 왜 수동태를 썼냐면 코스트 가드가 올드 네이티브를 붙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드 네이티브가 붙잡힘을 당한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기서 올드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바로 수동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를 당한 그거를 당하는 입장이 그게 주어가 돼서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요럴 때 바로 우리가 수동태를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에 있느냐. 여기서는 올드 네이티브스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코스트 가드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요럴 때 우리가 바로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존 퀸스 애덤스가 이제 그 역사에 남는 변론을 했다고 했잖아요. 노예도 인간이고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 여기서 노예 그러면 slaves are human, 노예도 인간이고 and humans are not commodities. commodities 하면 이게 상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다 이건 거죠. slaves are human and humans are not commodities.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냐면 the Amistad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아미스타드인데 여기 이제 앞에 강세가 가니까 뒤에 음절이 죽거든요. 그래서 아미스타드가 아니고 Amistad or Amistad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인물 아까 그 누구죠? 여기서 스티븐 할 때 이 스티브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스티브 스핀버그가 아니고 요거를 스티 할 때 요걸 약간 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스티브 스필버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브 스핀버그가 알다시피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이 2%밖에 안 되는데 미국 부의 70% 정도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건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 정치인들은 다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의 그런 어떤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유대인의 말들을 쉽게
반대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반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존 F 케네디처럼 암살을 되게 암살은 어세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존 F 케네디 누가 죽였나 설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군사 복합체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조직의 이익에 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암살을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뭐 음모론 이런 얘기들하고 막 뒤섞여 갖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픽션이고 어디까지가 non-fiction인지 사실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다른 거 차치하고 팩트는 유대인이 미국에서 2%밖에 안 되는 소수인데 미국의 경제권을 거의 쥐고 있고 미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선진국이면서 잘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세요? 다른 후진국들보다 이스라엘이 원조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게 유대인, 영어로는 Jewish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풍습이 또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끼리 보통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죠. 요즘이야 뭐 많이 없어졌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좀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그렇게 많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드 섹스 앤더 시티에서도 보면 거기 이제 샬롯 요크가 해리랑 결혼을 하게 될 때 해리가 유대인이라 그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려고 해서 유대인은 그러니까 이제 구교만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신교 예수님 오신 거를 믿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가 조금 이제 구교하고 신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유대교 그러니까 그 뭐지 기독교하고 예를 들면 천주교보다 훨씬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거죠. 유대교는 왜냐면 아예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어버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도 믿고 또 이제 성모 마리아를 믿는데 이제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고 여러 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냥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을 폄하해서 그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리스천들과는 상당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이 종교라는 게 또 그 영국이나 미국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또 영국에서 그 당시에 좀 많이 바뀌어봤던 청교도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더 교리에 입각한 엄격한 그래서 이제 주원구시 같은 거 쓸 때 보면 근데 그런 미국의 시대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테스탄들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역사를 만들게 되면서 미국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그때 이제 멜팅 팟에서 셀라데 볼로 오면서 여러 민족을 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크리스천 문화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신없고 막 이제 흑인 문화 우리가 뭐 힙합 뭐 그런 문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화들이 뒤섞이면서도 그 백인의 주류 사회는 앵글로 색슨계는 어찌됐든 그 청교도 프로테스탄트의 그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주이시하고 그런 뭐 탈무드라든지 이런 책 읽어보면 주이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제 다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유대인을 이해하는 게 영화에서도 그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 역사나 지금 현대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주이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캐머런 우리는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할 때 제이도 이게 우리가 트라이가 try 이렇게 발음할 때도 제가 제임스가 아니고 이게 제임스 캐머런 그러니까 앞에 캐가 가니까 항상 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 캐머런이죠.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제임스 캐머런이 미국의 영화의 양대 산맥이죠. 근데 여기서 또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중에 근데 E.T.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쉰들러 리스트 처음으로 좀 The Academy Award를 그 어떤 스필버그한테 안겨준 게 이 영화 이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The Academy Award는 받지는 못했었는데 이 쉰들러 리스트를 이게 너무 세게 할 필요 없고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The Academy Award를 처음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받게 되고 The Indiana Jones 그다음에 주라시 파크,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찌 됐던 그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또 5명의 친한 이제 영화 감독들이 있는데 그때 고유 명사를 제가 이제 자꾸 많이 접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유 명사들을 영어식 발음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조지 이것도 조지도 그냥 조지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약간 조지 루카스. 근데 여기서 원래 풀네임은 조지 walton 루카스 이렇게 됩니다. 루카스 조지 walton 루카스 이렇게 되고 또 한 명의 감독은 마틴도 마틴이 아니고 마틴 스콜세지. 근데 이거를 스콜세스 이렇게 발음해요. 마틴 스콜세스. 그 다음에 프란시스 포드 코틀라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이언 드 팔마인데 요거를 좀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브라이언이 그냥 이걸로 브라이언이 아니고 브라이언 약간 이게 떨려야 되죠. 브라이언 드 팔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존 퀸시 애담스도 존 퀸시 할 때 여기 강세가 가거든요. 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이 아니고 존 퀸시 애담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존 퀸시 애담스가 매사추세츠 주인데 요것도 강세가 어디 가냐면 매사추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강세는 매사추에 가고 이 강세가 매사추세츠에 가니까 매사추세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뉴욕도 이제 뒤에 강세 간다고 그랬잖아요. 뉴욕 그러니까 뉴욕 이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욕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시애틀도 시애틀이 아니고 시애틀 애 강세가 가니까 틀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고유명사들은 여러분이 많이 좀 연습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른 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그거 됐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그 손흥민 소식하고 두 번째는 에이미 스타 요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금요일 내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